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명한 역사가 보보존 가프로프의 방대한 연구를 따라서 타지크 민족이 걸어온 천년의 역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한 민족을 정의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세웠던 거대한 제국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 즉 문화일까요? 거대한 힘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속에서 한 문화가 어떻게 끈질기게 살아남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랍의 정복 이후 마와라 나흐르와 호라산이라고 불렸던 중세 중앙아시아.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제국들이 부딪히는 역사의 교차로였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시대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8세기 아랍 칼리파조의 통치로 시작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만 왕조 시대를 거쳐 튀르크 왕조, 그리고 역사를 뒤흔든 몽골의 정복이 있었죠. 그 후 티무르 르네상스와 여러 강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각 시대마다 이 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타지크 역사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9세기와 10세기를 화려하게 빛냈던 사만 왕조 시대인데요. 이 시기는 정말 문화와 과학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대의 정치적 통일이 그냥 권력을 하나로 합친 것, 그 이상이었다는 점이에요.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같은 도시들이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돼서 전례 없는 문화부흥, 즉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이때의 성취들을 보면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예요. 고전 타지크 페르시아어가 문학과 행정의 언어로 자리 잡았고 이분 신화 같은 전설적인 학자들이 지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특히 이거 보세요. 사마르칸트에서 만든 종이가 당시 아랍 세계 전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됐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지식을 전파하는 통로를 장악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 타지크 문화의 단단한 뿌리가 된 겁니다. 페르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대서사시, 샤나메의 저자 피르다우시가 남긴 말이죠. 지혜를 가진 자가 힘을 갖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지식과 문화적 자부심이 곧 나라의 힘이었던 시대의 정신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영원한 황금기는 없죠. 사만 왕조의 영광이 서서히 저물면서 중앙아시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가즈나 카라한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는 비교도 안 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13세기의 몽골 침략입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죠. 당시 역사가의 기록을 보세요. 너무나도 건조해서 오히려 더 끔찍하게 들리죠. 그들은 와서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떠나갔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문명 그 자체에 대한 파괴 행위였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파괴 속에서도 생명은 정말 끈질기게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놀라운 힘으로 재건되기 시작했지만 그 앞에는 또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몽골 침략 이후의 역사는 정말 극명하게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티무르 제국 아래에서 예술과 건축, 문학이 다시 한번 꽃피우는 티무르 르네상스가 펼쳐졌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영광이 채식기도 전에 여러 왕조들이 서로 끝없이 싸우고 분열하면서 기나긴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대의 문턱이었던 18세기와 19세기, 이 시기 타지크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부하라 에미르곡 시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럼 당시 타지크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부하라 에미르곡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경직된 봉건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낡은 제도의 무게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50%. 이 숫자 하나가 당시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히라지라고 불리는 토지세였는데요. 농부가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거둔 곡식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내부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북쪽에서는 러시아 제국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대영 제국이 올라오면서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거대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리고 부하라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 기나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에서는 낡은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밖에서는 거대한 제국들이 압박해올 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화려한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끈질기게 이어져 온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